응급구조학과 1학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될 강의는 여러분의 전공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핵심 중의 핵심, 바로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기본 소생술 파트입니다. 화면의 부재인 정밀한 생명선이라는 말을 주목해 주십시오. 과거의 심폐소생술이 단순히 누르고 불어넣는 행위였다면 2025년의 지침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아주 정밀하게 최적화된 실행 프로토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현장에서 활동할 예비 응급구조사이자 의료 종사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수업에서는 일반인 수준의 지식을 넘어 응급의료 종사자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변경사항과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2025년 가이드라인이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는지 3대 핵심 패러다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큰 틀을 머릿속에 넣으시면 세부 지침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및 소통의 강화입니다. 환자의 반응을 확인했다면 예전처럼 호흡을 보느라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부터 하는 이른바 전화 우선 시스템이 강력해졌습니다. 여기에 구급 상황 요원의 전화지도 심폐소생술 역할이 아주 크게 강조되었죠. 두 번째는 프로토콜의 정교화입니다. 현장에서 여성 환자에게 제세동기를 적용할 때 탈의 문제로 주저하던 심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해 브래지어 제거 없이 패드를 붙이라는 실무적 지침이 들어왔고, 병원 내에서 쓰던 백보드의 신규 도입은 빗건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익수 환자 같은 특수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CPR 품질 및 역학입니다. 가슴 압박 시 여러분이 힘을 더 잘 쓸 수 있는 주된 손을 아래로 향하게 하라는 세밀한 역학적 권고가 추가되었고, 전체 시간 중 압박이 차지하는 가슴 압박 분율은 최소 6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강하게 권고합니다. 전문 기도기가 들어간 후의 인공호흡 속도도 6초당 1회로 아주 단순하게 고정되었습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큰 뼈대들이니 이 세 가지 흐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020년 지침과 비교해서 2025년에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를 통해 명확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먼저 119 신고 순서입니다. 예전에는 반응을 확인하고 호흡까지 확인한 뒤에 판단이 서면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응이 없으면 우선 119에 신고부터 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인들이 심장정지 호흡을 정상호흡으로 오판하여 신고가 늦어지는 치명적인 오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통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상담요원의 지도를 받으며 호흡을 평가하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여성 환자의 자동제 세동기 적용입니다. 과거엔 명확한 지침이 없어 구조자들이 옷을 벗기는데 주저하다 골든타임을 놓치곤 했습니다. 2025년 지침은 명확합니다. 브래지어를 풀거나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치만 살짝 조정하여 가슴 조직을 피해 맨 가슴에 패드를 신속하게 부착하라고 전문가 합의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내 백보드 사용입니다. 환자가 푹신한 매트리스에 있을 때 등 뒤에 딱딱한 판을 까는 것인데요. 기존에 쓰던 병원은 유지해도 되지만 새롭게 이를 프로토콜에 도입하여 교육하는 것은 비용과 훈련 대비 가슴 압박 깊이 개선의 근거가 부족하여 권장하지 않습니다. 신규 도입 비권장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심폐소생술의 첫 단추, 바로 신고 단계입니다. 화면 좌측 상단의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나이에 관계없이 전화 우선 콜 퍼스트.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소아의 경우 질식성 심장정지가 많으니 2분간 CPR 먼저 하고 신고하라는 지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목격자가 그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고 우리나라처럼 휴대전화 보급률이 높은 곳에서는 연령 불문하고 무조건 119에 전화부터 거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화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의 삼각 구도를 보시죠. 119 구급 상황 요원이 컨트롤 타워가 됩니다. 요원은 통화를 통해 환자의 헐떡이는 호흡이 심장정지 호흡인지 발작이 간대성 근경련인지를 정확히 판별해냅니다. 이때 구조자는 반드시 휴대전화의 스피커폰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두 손이 자유로워야 즉각적인 가슴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요원은 주변 목격자를 지목하여 자동제 세동기를 가져오도록 지시합니다.
119 상담요원이 단순한 전화수리원이 아니라 최초의 원격 응급의료 지휘관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심장정지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조자가 누구냐,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우리가 타야 할 길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알고리즘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브랜치 A는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일반인 구조자의 길입니다. 아주 직관적인 대응이 목표이므로 맥박 확인 같은 어려운 과정은 과감히 생략하고 가슴 압박을 우선시합니다. 브랜치 B는 바로 여러분, 병원 밖 의료 종사자의 길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입장이죠. 10초 이내에 맥박과 호흡을 동시에 확인하는 전문적인 평가가 들어가며 30대 이의 표준 심폐소생술을 수행합니다. 브랜치 C는 병원 내 의료 종사자입니다. 119 대신 원내 코드 블루를 활성화하고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예비 응급 구조사이므로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서 브랜치 B와 C의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일반인 구조자가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도록 권고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현장 안전을 확인하고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둘째, 반응이 없으면 즉시 주변 사람을 지목해 119 신고와 AED를 요청하고 스피커폰을 켭니다. 셋째, 상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호흡을 확인합니다. 이때 비정상적인 호흡은 무조건 심장정지로 간주합니다. 넷째, 바로 가슴압박 소생술에 들어갑니다.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입니다. 여기서 일반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가슴압박 소생술을 권장하지만 만약 인공호흡 훈련을 받았고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30대의 표준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AED가 도착하면 음성 지시에 따라 재세동을 하고 즉시 2분 주기로 압박을 반복합니다. 일반인 알고리즘에는 맥박 확인이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할 여러분의 실무 알고리즘입니다. 병원 밖과 병원 내로 나뉘어 있지만 핵심 원리는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세 번째 박스입니다. 의료 종사자는 반응 확인 후 119나 코드블루를 호출한 뒤 지체 없이 맥박과 호흡을 동시에 확인합니다. 시간은 절대 10초 이내로 제한됩니다. 10초 이상 끌면 뇌혈류가 심각하게 끊기기 때문이죠.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의료 종사자의 맥박 확인은 10초 이내입니다. 확인 결과 무맥박 혹은 비정상 호흡이라면 즉시 30대의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병원 내 상황을 볼까요? 만약 기관 내 삽관 같은 전문 기도기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때부터는 30대의 비율을 깨고 가슴 압박은 중단 없이 계속 누르며 양압 환기를 독립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전문 기도기 상황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명확한 기준을 세워드리기 위해 일반인과 의료 종사자의 대응 방식을 매트릭스로 정리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 잘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먼저 심장정지 인지 단계에서 일반인은 상담요원과 함께 호흡만 평가하지만 여러분 의료 종사자는 10초 이내에 호흡과 동맥 맥박을 동시에 평가해야 합니다. 기본 제공 방식에서도 일반인은 입을 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가슴 압박 소생술이 우선 권장되지만 의료 종사자는 반드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로 섞는 표준 심폐소생술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기 지침 역시 일반인은 훈련받지 않았다면 생략하지만 의료 종사자는 백마스크를 이용해 환기하며 고급 기도기가 들어가면 분당 10회로 연속 환기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전문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자, 지금부터 실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환자를 발견하면 무조건 다가가셔는 안 됩니다. 현장의 위험한가를 평가 확인하시고 환자에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현장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환자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큰 소리를 불러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환자를 과하게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환자를 흔들 경우 목의 움직임이 좌우로 발생하여 경추증 목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자가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하시고 주변에 AED를 요청합니다. 만약 현장에 혼자 있다면 119 신고 후 휴대전화를 스피커폰 모드로 전환하고 구급 상황실 요원의 지시에 따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구조자들을 가장 혼란에 빠뜨리는 무서운 함정, 바로 심장정지 호흡 에이고날 게스핑입니다. 화면 왼쪽의 정상 호흡 그래프와 오른쪽의 불규칙한 심장정지 호흡 그래프를 비교해 보세요. 심장정지가 발생한 초기, 환자의 약 40에서 60%에서 헐떡이거나 꺽꺽거리는 코골이, 신음 같은 소리가 관찰됩니다. 이것은 폐로 숨을 쉬는 정상 호흡이 아니라 뇌관 중내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남아있어 발생하는 무의미한 반사작용일 뿐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환자가 숨을 쉬고 있다고 오판하여 가슴 압박을 하지 않고 지켜만 봅니다. 이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매우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우리의 대응 프로토콜은 명확합니다. 비정상 호흡은 곧 호흡 없음 심장정지와 같다고 간주하고 즉시 CPR을 시작해야 합니다. 의료 종사자인 여러분도 현장에서 맥박이나 호흡 판단이 모호하다면 10초를 지체하며 고민하지 말고 즉시 환자의 가슴을 누르십시오. 손상을 입힐 확률보다 살릴 확률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슴 압박은 단순히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생체역학입니다. 화면의 일러스트를 보며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숙지하겠습니다. 첫째, 2025년에 신규로 권고된 손의 배치입니다. 구조자의 두 손 중 힘을 더 잘 쓸 수 있는 주로 쓰는 손, 즉 주된 손이 환자의 가슴과 맞닿도록 아래로 향하게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게 위쪽 손으로 깍지를 단단히 낍니다. 둘째, 위치입니다. 가슴의 정중앙, 정확히는 복장뼈 흉골의 아래쪽 2분의 1 지점입니다. 너무 아래로 내려가 명치 칼돌기를 누르면 간 파열 등 심각한 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자세입니다. 환자 옆에 바짝 무릎을 꿇고 어깨부터 팔꿈치, 손목이 수직 90도가 되도록 곧게 펴니다. 팔의 힘이 아닌 상체에 체중을 실어 누르는 것입니다. 병원 내 부드러운 침대 위라면 매트리스의 강도 모드를 최대화하여 단단한 표면을 만들어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가슴 압박의 품질을 결정하는 3대 수치입니다. 국가고시에 무조건 나오는 아주 중요한 수치들이니 완벽하게 암기하십시오. 첫째, 압박 깊이는 성인 기준 약 5cm입니다. 6cm를 초과하면 늑골 골절 등 합병증 위험이 급증하고 반대로 4cm 미만으로 얕게 누르면 뇌와 심장으로 피를 보내는 관료압이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압박 속도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 사이입니다. 마음이 급해서 120회를 초과하여 너무 빨리 누르게 되면 충분한 깊이로 누르지도 못할 뿐더러 가슴이 다시 튀어오를 시간도 없어집니다. 셋째, 가장 간과하기 쉬운 완전한 이완 100% 이완입니다. 누른 후에는 손이 가슴에 기대지 않도록 체중을 완전히 빼주어야 합니다. 가슴이 원래대로 완전히 부풀어 올라야 흉곽 내에 음압이 발생하여 온몸에 있던 정맥혈이 다음 펌프질을 위해 심장 안으로 빨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누르는 것만큼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 배운 깊이와 속도가 한 번 누를 때의 질을 의미한다면 이 슬라이드는 전체 흐름에서의 질을 나타냅니다. 먼저 동작 분율은 한 번 가슴을 누르고 떼는 시간의 비율입니다. 이는 50대 50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 압박 분율입니다. 119 도착 전까지 10분 동안 소생술을 했다고 가정할 때 실제로 가슴이 눌리고 있던 시간의 비율을 뜻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이 분율을 최소 60% 이상, 가능한 높게 유지할 것을 강하게 권고합니다. 분율이 높을수록 생존율은 급증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제세동기 리듬 분석이나 맥박 확인을 위해 압박을 멈출 때 그 중단 시간은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 10초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구조자가 지쳐서 압박 깊이가 얕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2분마다 또는 30대 2주기 5회마다 교대해야 합니다. 이 60% 이상 10초 이내 2분마다 교대라는 수치를 확실히 챙겨두십시오. 현장은 교과서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특수 상황에서의 유연한 대처법을 보겠습니다. 이 역시 시험에서 사례형 문제로 묻기 좋은,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첫째, 여성 환자에게 AED를 적용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브래지어를 풀거나 제거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가슴 조직을 살짝 피해 맨 가슴에 신속히 패드를 부착합니다. 심리적 주저함이 환자의 생명을 앗아가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익수물에 빠진 환자입니다.
익수는 심장 자체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숨을 못 쉬어 산소가 부족해진 질식성 심장정지입니다. 따라서 가슴 압박 피를 돌림만으로는 부족하고 산소를 불어넣는 행위가 필수적입니다. 교육받은 의료 종사자인 여러분은 가슴 압박 소생술이 아니라 반드시 인공호흡이 포함된 30대의 표준 심폐소생술을 나아가 가능하다면 인공호흡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19 같은 고위험 감염 의심 환자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공기 전파 차단을 위해 N95 마스크, 장갑, 가운, 고글 등 개인 보호 장구를 완벽히 착용한 후 표준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십시오. 긴 강의를 마무리하며 오늘 배운 모든 역학적 수치들을 모아 완벽한 2분 루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상황에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황금 비율은 30대 2입니다. 가슴을 30번 누르고 1초에 걸쳐 가슴이 부풀어 오를 정도로 2번 환기를 시켜줍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구급차 안에서 기관 내 삽관 등 전문 기도기가 성공적으로 들어갔다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가슴 압박은 인공호흡을 위해 잠시 멈출 필요 없이 분당 100에서 120회로 중단 없이 계속 누릅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은 압박과 상관없이 6초당 1회 분당 10회씩 독립적으로 불어넣습니다. 예전엔 분당 10에서 12회였지만 과한기 숨을 너무 많이 불어넣어 위가 팽창하고 혈류가 방해받는 현상을 막기 위해 6초당 1회로 단순화된 점을 명심하십시오. 결론적으로 2025년 기본 소생술 가이드라인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5cm의 깊이, 100에서 120회의 속도, 100% 완전한 이완이라는 고품질의 흉부 압박과 중단 시간을 절대적으로 최소화하는 60% 이상의 가슴 압박 분율입니다. 이 정밀한 실행이 환자의 생명선을 지켜냅니다. 오늘 배운 알고리즘과 수치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라며 현장에서 주저함 없이 환자의 가슴에 손을 올릴 수 있는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는 학생은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